총 그 18바이알로 2세션까지 진행을 하셨고, 이분은 좀 지방이 많으신 편이어서 하이프 그리고 RF를 같이 컨비네이션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왔을 때 그냥 지방만 있고 전혀 허리 라인 쉐입이 없으셨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팔로우업을 왔을 때 허리 라인이 굉장히 잘록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어떤 체중 감량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바디 쉐입이 이런 식으로 아름답게 개선이 되다 보니까 체중 감량에 대한 의지가 생기셨고, 그리고 나서 가장 최근에 좀 이런 식으로 실장님한테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시다고 이런 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술을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얘기하기에 앞서서 그냥 복부 시술을 할 때 중요한 랜드마크 몇 가지만 조금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앱도민 에리아 정의할 때 이제 상현의 경계에는 자이포이드 프로세스, 그리고 하현의 경계에 심피시스 퓨비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복부 시술을 할 때 좀 중요한 게 코스탈 마진입니다. 여기서 이 9번째 그 코스탈 하현을 갖다가 수평으로 이제 이은 선을 리니아 트랜스 파일로리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번째 하현을 수평으로 연결한 선을 리니아 서브 코스탈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앞쪽 골반으로 나와 있는 ASIS라는 그 랜드마크가 있는데, 이거를 양쪽으로 연결한 수평한 선을 리니아 인터스파이노사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 가나브이가 주로 주사되는 위치 뎁스는 슈퍼피셜 파시아가 될 거고,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복부 지방에는 이제 조금 부들부들한 캠퍼 파시아, 조금 더 단단한 스칼파 파시아가 있는데, 캠퍼 파시아의 약간 위쪽, 그리고 슈퍼피셜 파시아 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는 리니아 서브코스탈리스 그리고 리니아 인터스파이노사 이 사이 공간을 앱도멘 트리트먼트의 좀 메인 에리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주의해야 될 것이 리니아 알바, 인대가 좀 단단하게 있는 부분, 그리고 움빌리커스 주변은 좀 시술을 피해야 되는 지역이고, 그래서 저는 그 리니아 트랜스 파일로리카의 외연, 그리고 리니아 인터스파이노사의 외연, 그리고 리니아 알바와 움빌리커스 주변에 한 3cm 정도는 좀 시술을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트리트먼트 에리아를 제가 정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해 놓기는 했는데, 오늘 아무래도 포커스를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으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라이브 데모 할 건데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하십니까?에 대한 답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저는 리니아 서브코스탈리스를 마킹을 하고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리니아 인터스파이노사를 표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ASIS로부터 수직을 하게 리니아 서브코스탈리스 선까지 가상의 선 3번을 재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피해야 될 부분인 움빌리커스 주변, 그리고 리니아 알바 주변을 좀 피하는데, 이 좀 중앙 부분으로 해가지고 왼쪽 오른쪽 총 6cm 정도를 좀 피하는 자리로 제가 마킹을 따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그래요, 뭐 그 범위는 알겠습니다. 몇 바이알 많이 원장님 이용하시나요? 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제 손바닥을 기준으로 하는 게 가장 편해서 저는 제 손바닥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손바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손바닥 하나당 1바이알 정도 쓰는 거를 좀 기준으로 잡고 있고, 환자분이 오시면은 좀 그 체격도 다르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변이가 커요. 그래서 요거는 되게 뭐 몇 바이알을 한다 이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조금 체격이 크신 분들은 이제 12손바닥 정도가 나오고, 정말 체격이 작으신 분들은 정말 6손바닥도 안 나오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그때그때 환자에 맞춰서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거는 아니지만 한쪽에 거의 한 5바이알 정도면 앵간히 체격이 좀 커도 웬만하면 커버가 가능한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했는데 8바이알보다는 조금 덜 들어가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가상의 3번 선을 이제 수치화해 가지고 잽니다. 재면은 어느 정도 변이는 있지만 우리나라 분들 제 환자분들은 대개 한 18cm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고 정말 체구가 크신 분들이 이제 25cm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8cm이 나오는 경우는 여기를 이제 세그먼트를 한 2개로 나누면 되고 25cm까지 가는 경우는 한 3개로 이제 등분을 나눕니다. 그 등분을 나눠서 이치 세그먼트의 그 센트럴 파트를 그 엔트리 포인트로 잡고 여기서부터 벡터를 5개 내지는 6개를 그려줍니다. 그래서 벡터를 5개에서 6개 잡는 이유는 저는 가나V를 쓸 때 NS 5mm에다가 그리고 리도카인 0.5mm를 이렇게 믹스를 해서 쓰는데 그러면은 되게 그 시린지에 담으면 한 6mm 정도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벡터당 그냥 1mm 정도 시술을 하고 조금 남는 거는 부족한 부분, 밸런스 맞춰야 되는 부분 이런 식으로 맞춰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한쪽 다 한 다음에 질문하실 거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에 발룬티어로 참여해 주신 환자분께서는 사실 좀 키가 조금 크신 편인데 이렇게 흉통이나 이런 게 그렇게까지 크신 편은 아니세요. 그래서 일반 평균적으로 저희가 보는 환자분들 최고가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하는 거는 먼저 이제 ASIS를 이렇게 마킹을 합니다. ASIS를 마킹을 하고 저 자를 이용해서 잡아.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선으로 그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텐스 코스탈 마진을 이제 촉지를 해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마킹을 하고 여기도 이렇게 마킹을 한 다음에 요 두 선을 이렇게 이어줘요. 이어준 다음에 이제 여기 ASIS로부터 요 리니아 인터코스탈리스까지 이제 위로 가는 선을 긋고 이때 저기 센치를 잽니다. 그래서 지금 한 15cm 정도 나오는데 15cm 정도면은 여기를 세그먼트를 이제 2개로 양분을 해가 세그먼트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섹션을 이렇게 2파트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간이 되는 이 지점에 엔트리 포인트를 잡고요. 그래서 여기에 엔트리 포인트를 잡고 그리고 이제 움빌리커스 요거를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옆으로 6cm 정도를 전에가 토탈 6cm 정도를 조금 넉넉하게 표시를 해서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요 안쪽으로는 너무 가까이 주입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이제 엔트리 포인트에서 엔트리 포인트 하나당 벡터를 하나, 둘, 셋, 넷, 5. 그리고 이쪽 허리 쪽으로도 하나, 둘, 셋, 넷, 5. 이런 식으로 저는 디자인을 이제 구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이 위쪽으로도 만약에 조금 시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도 이 위쪽까지 시술을 이제 자입점을 더 만들어서 하기는 하는데 최대한 이 나인스 코스탈리 아 코스 그 코스탈 마진을 연결한 그 선 위쪽으로는 가능하면은 시술을 조금 피하고 있습니다. 시술을 할 때 저는 여기 자입점만 리도카인으로 살짝 마취를 하고 진행을 합니다. 다 담아줘. 50 끝까지 다 담아달라고. 얼마나 섞었다고요? 네? 섞은 거. 뭐가요? 아, 저기 NS 5mm에다가요. 리도카인 0.5입니다. 네. 그 바디 시술을 할 때는 제가 리도카인 용량을 조금 줄여서 시술을 하는 편이고 좀 연세가 있으신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체를 다 믹스해 놓고 리도카인을 넣는 경우도 조금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리도카인이요? 따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8게이지 니드를 이용해서 좀 펑처를 내고 이거는 20게이지 7cm 캐뉼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디자인한 선을 따라서 부드럽게 진입을 이분하게 해서 이렇게 들었을 때 조금 약간의 실루엣이 감춰지듯이 조금 나오는 이렇게 해서 이분하게 깔렸을 때가 좀 가장 좋은 깊이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1cc씩 레트로그레이드 패닝 테크닉으로 시술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자입점이 제일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좀 디자인하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서 콜라겐이 자라는 방향을 조금 이렇게 잡아주면은 허리 라인을 만드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죠 이제. 한 번만 더 방청. 여덟 병이냐고 물어보시는데. 지금 하나, 둘, 셋, 네, 8병. 네. 근데 아까 케이스를 보면은 배꼽 주변에 쪼글거리는 분이 있었는데 그런 분도 배꼽 주변에 안 하세요? 그런 분들은 제가 따로 이제 자입점을 뚫어서 하고 맨 첫 번째 세션에서부터는 배꼽 주변을 막 엄청 어그레시브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안 하는 이유가 아까 뭐라고 하셨죠? 약간 그 umbilical 허니아에 대한 좀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리니아 알바 주변이 아무래도 그 인대가 많이 위치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블러드 서큘레이션이 많은 공간이 아니어서 콜라겐이 잘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좀 이렇게 좀 팻이 두터운 부분들은 그런 분들은 조금 해드려요. 그럼 지금 뎁스는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스카파스 레이어 보다 조금 위쪽입니다. 또 더 슈퍼피셜로? 네. 그냥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 허리 라인의 시술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쪽을 조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캐뉼라로 인젝션을 해서 지금 빗살 모양으로 멀리 갈수록 많이 쏘고 자입점 근처에서는 좀 멈추잖아요. 그래서 배꼽에서 시작하면 초보자들은 특히 들어오다가 인젝션에서 배꼽 주변에 둔덕이 생길까봐 적당히 넓은 자리, 텐션 높은 데다 주사하면 좀 유리할 거는 같고요. 허니아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려했던 거는 바깥쪽으로 갈수록 벌어지니까 적게 놓고 안쪽으로 자입점에 갈수록 이게 모여가지고 거기만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를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런 디자인이 그 허리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시니까 복근이 약하고 그 허리 근육이 보통 더 기립근이 강하기 때문에 얼굴에 앞광대를 모아주면 프로젝션 되면서 좀 더 라인이 좋아지는 것처럼 아마 허리하고 그 볼륨이제이션을 실제로 해주면 텐션이 좀 달라지면서 허리가 가늘어진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참고로 저는 쿨 스커프팅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은 시술이 지금 끝났고 이제 왼쪽을 하겠습니다. 저기로 가야 되는데 괜찮아요. 저요? 바이알당 60만 원인데 앱도멘 같은 거 하면은 그 바이알이 많이 들어갈수록 그렇게까지 많이 받기는 어려워서 디스카운트 많이 하고 다른 칵테일 테라피 끼워가지고 조금 수가를 좀 리저너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분이 세션당 500 받았던가 얼마 받았던가.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성형외과에서 반성해야 되겠는데 그럼 너무 세상이 변했네요. 그러면 저런 경우에는 아마 고민이 있어서 알고 찾아오실 것 같지는 않고 보통 처음에 그 환자를 시술을 유도하실 땐 어떻게 얘기를 해서 유도를 하세요? 되게 우연한 기회에 제가 사실 메인으로 저희 병원에서 밀고 있는 게 실리프팅인데 한 환자분께서 그 앱도멘 부분에 처진 거를 다른 병원에서 실리프팅으로 개선한 거를 자기가 봤다 원장님이 해줘라 이러면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배에다가 실르는 거는 내가 잘 모르겠고 공부 한번 해보겠다 하던 와중에 공부해서 해드리겠다 했는데 그때 마침 제가 잘 알고 있었던 란루마라는 이 가나브이 제품이 우리나라에 좀 디스트리뷰션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때 환자분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정말 획기적으로 좋은 게 있는데 이거를 좀 트라이 하셔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을 꼬셔서 했고 그분의 전후 사진을 이렇게 장만하고 난 뒤에는 약간 출산 후에 좀 뱃살이 많이 처지신 분들 그리고 다이어트 반복하면서 다이어트 실패하신 분들 굉장히 좀 만족도가 높아져서 지금은 소개로 좀 하고 있습니다. 꼬시는 방법까지도 얘기해 주시는 전문 용어 나왔네요. 네, 우연한 기회에. 하나만 더 여쭈면요. 저는 사실 스컬트라를 이용해서 복부 이제 타이트닝 시술을 그래도 하고 있는데 사실 하시는 거 보면은 사실 캐뉼레이션은 그냥 한 번 하고 쭉 짜고 나오시거든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서브시전을 다 펴주고 그 다음에 스컬트라를 다 쭉 깔아줘야 사실은 이게 실제 진정한 의미의 타이트닝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브시전 없이 그냥 한번 쭉 나오는 네.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서브 시전도 일리가 있는데 저는 이 라인대로 얘가 타이트업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리프팅을 할 때 우리가 디자인을 하는 것처럼 여기 라인이라든지 복부 그 벡터를 제가 콜라겐이 자라는 길을 만들어준다는 개념으로 사실 저는 접근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될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환자분들이 이렇게 하고 나서 좀 좋아하시는 게 라인이 너무 예뻐졌다라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는 좀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사실 환자분들 만족도가 나쁘지는 않아서 이대로 시술을 하고 있어요. 백타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기 자입점 쪽으로 이렇게 모이는 힘이 포스가 네, 저렇게 놓으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렇게. 하나만 더 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사실은 이게 대표님이 싫어하실 수 있겠지만 가나브이를 이제 수화를 시키다 보면은 똑같이 하루 정도 24시간 정도 수화를 시키고 났을 때 굳이 또 비교를 하자면 스컬트할 경우에는 사실은 시린지로 뽑으면은 굉장히 균일하게 믹스가 돼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실제로 쓸 때도. 근데 가나브이는 사실 보면은 이게 애초에 외국에서 허가가 이제 바디용으로 나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이제 분리가 되고 층분리가 되거나 하는 현상이 저는 보여서 이게 사실은 이제 지금은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케이스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라이닝 그냥 한마디로 리니어하게 한마디로 쭉 뽑아 나왔을 때 혹시라도 추후에 롱텀 팔로업이 됐을 때 결절이 혹시라도 생기면 이때는 조금 하이드로젤 소위 말하면 이제 그 믹스했을 때 하이드로젤이 리컨스션이 제대로 돼야 이제 균일하게 하이드로젤이 형성이 되는데 가나브이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비교를 굳이 하자면은 그게 아직 조금 좀 미흡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저는 조금 더 서브시전을 하면은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얻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입니다. 여기까지만 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하시는 시술을 벨로디도 15년을 제가 했고 뭐 아큐도 많이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스컬트라 레디어스 아니라 뭐 뭐든지 다 넣어보고 사실은 이리게이션에서 다 빼보기도 하고 했는데 뭐 테크닉이 중요한 건 아니고 보기 중요한 것입니다. 환자도 운으로 와야 되고 네. 즐거운 마음으로 너무 얇지 않게 믿는 마음으로 잘 주사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디바이스가 옛날보다는 훨씬 강력하잖아요. 보편화돼 있고 그리고 올해는 울세라도 바디에 인디케이션을 미국서 받고 그래서 팔 밑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바디에 걸어질 것 같아요. 노드를 제일 많이 얘기하는 곳이 피부 얇은 눈 밑이고요. 그 다음에가 여기예요. 바닥이 딱딱해야 문질릴 수 있는데 저기는 바닥이 안 딱딱하기 때문에 저거를 꾹 눌러가지고 만지면서 느끼는 사람은 이미 정말 무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거의 잘 안 만져질 가능성이 큽니다. 저기는 배가 물렁거리기 때문에. 예. 근데 잘 안 만져줘도 초음파 보면 아주 안쪽에 많거든요, 사실은. 근데 굳이 여기만 컴플레인하고 딴 데는 안 하는 것 때문에 뭐 배는 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저는 이 복부 시술을 할 때 한 번에 모든 거를 이제 다 진행하지 않고 세션을 조금 나눠서 팔로우업을 보면서 진행을 하는 편인데 조금 제가 좀 보수적으로 용량을 쓰는 것도 있고 이게 그 가나브이가 콜라겐이 얼마나 잘하는지 개인차도 있고 사람마다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오시면은 이렇게 하고 가시면은 한 6주 정도 있다가 요즘에는 팔로우업을 한번 봅니다. 그러고 나면은 아무래도 조금 덜 개선된 부위가 있고 좀 더 개선되고 싶어 하는 부위를 환자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때 다시 좀 플레이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그때 만족도가 괜찮아요. 네. 하면 6주 후에도 환자가 꽤 많이 바뀌었다고 거의들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네. 아니, 그래서 이게 좀 신기하게 이제 지금은 좀 접근 방법을
바꿔서 예전에는 이거를 3번을 꼭 하셔라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 지금은 먼저 한 번은 해보시고 팔로우업을 온 다음에 만약에 좀 만족도가 본인이 원하는 만큼 안 나오면은 그때 더 시술을 반복하셔라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게 가나부위가 특이하게 첫 번째 세션을 했을 때 사실 환자분들 만족도가 가장 좋았습니다.